할로 동지다 뚝배기 브레이커 헬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무시하고 한국을 따라한 독일, 중국의 선전포고가 대망을 쌩까서 충격받은 대만이 일본에 손 내밀었지만 정작 일본은 한국의 긴급 SOS, 그런 한국이 남몰래 진행한 일에 프랑스가 감동의 눈물을 쏟아낸 이유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요런 거 요즘 이제 그 온라인에서는 일명 국뽕 유튜브라고 하는 애들, 요거 보세요. 이거 난리도 아닙니다. 정신사나워요. 근데 이 정신사나운 것들이 막상 보면 조회수가 겁나 잘 나온단 말이죠. 사실 그동안 이 요상한 국뽕 유튜버들 다뤄달라는 우리 동지들의 요청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좀 보자 그래서 해가지고 플레이를 막상 해가지고 보면 얘들이 좀 이렇게 약간 MS로 해. 약간 애매하다고. 쟤들이 여기 썸네일을 다 돌려 쓰는 것처럼 저러고 있어가지고 다 비슷비슷하게 거기서 거기인 애들 같은데, 막상 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결이 또 여러 이 결들이 있어요. 나이테가 또 제각각 다 달라. 또 한 큐에 꿰가지고 어떤 특징을 딱 잡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더라. 게다가 내용들도 보면 이게 팩트 검증으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까다로운 것들.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미심쩍긴 한데 그렇다고 구라를 치고 있느냐, 생 구라냐, 가짜 뉴스냐 이렇게 찍어내기도 조금 애매하고, 우리 극우 가짜뉴스 유튜버들처럼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거짓말을 해가지고 후킹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시사 이슈에다가 가짜를 섞어놓는 행태하고는 좀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얘들을 가짜뉴스라고 왜 멱살 팍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시장이 커지면 성의 없는 애들이 거기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냥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뭔 성의냐? 별거 아니야. 기사를 좀 찾아보는 성의. 그것도 하기 싫은 애들이 찾아낸 국뽕 유튜브 모델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위 해외 반응 국뽕입니다. 자, 이런 식인데 BTS가 내뱉은 말에 WTO 사무총장이 한 행동, 리얼 해외 네티즌 반응 우리 정부보다 많은 일을 한다. 이런 것들 해외 네티즌이 나오죠. 해외 네티즌. 자, 이렇게 해외 네티즌의 반응이라고 하면서 한국 찬양 얘기 위주로다가 번역을 해서 소개하는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결이 또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애들이 이 중에도 있어.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이 타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사이트에 올라오는 반응들을 좀 수집을 하거나 댓글 같은 거, 아니면 이제 현지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한국 관련된 얘기들, 그 중에서도 이제 칭찬 위주, 이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번역해서 자막도 달고 해가지고 올리는 거, 이런 채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일단 그 외국 방송을 잘라가지고 올리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잘라서 줘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품이 많이 들어요. 손이 많이 가. 실제로 그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는 애들, 그거 하기 싫은 애들, 게을러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게으른 것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점점 더 쉬운 길로 간다. 주로 댓글 쪽으로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보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외국인들의 댓글 반응이라고 하는데 저게 진짜냐? 아니, 진짜라고 치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과연 그 나라에서 주류냐? 뭐 몇 퍼센트나 되느냐? 무슨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 저 일본 애들이 일본 그 이상한 시사 예능에서 많이 하는 거, 스고이 일본 대단해! 이런 거 직접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짤로만 보고 직접 보신 건 또 처음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누가 봐도 현지인들을 돈 주고 섭외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나마 댓글을 실제로 번역해서 올리는 건 다행이야. 막상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댓글을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장문을 하는 거예요. 지어내. 그래서 그런 거를 해외 반응이라고 구라로 소개를 하고 있었다. 아니, 물론 어렴풋이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야. 혹시 저 모든 것들이 거짓말은 아닐까? 근데 뭐 우리가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지들이 출처를 안 밝히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도 검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항상 유튜버들이 모이는 곳에는 미꾸라지들이 드글드글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듯이 국뽕 유튜버들도 모이기 시작하니까 지들끼리 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폭로전을 하다 보니까 지들의 진실을 스스로 폭로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자, 요 케이스입니다. 세상을 말하다라는 국뽕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얘가 존크TV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뽕 유튜브 채널, 요거를 고발을 했어. 보십시오. 요거 미얀마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조작 유튜버 실체를 밝힌다, 요렇게 폭로를 합니다. 실제로 존크TV 채널과 몇 해외 반응 채널들의 반응을 비교해보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크TV에서는 마치 한국인이 나 외국인이에요 라고 말하듯이 이상하고 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번역하는 방식이 달라서 좀 순화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투가 아니라 반응 내용 자체가 너무 외국인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대체 그들은 누구일까요?
검은머리 외국인이 이럴 때 쓰는 단어는 아닐 텐데 말이죠. 그리고 영상 속에서 해외와 관련된 그 무엇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뭐 제목이라든지 글의 내용이라든지 출처라든지 뭔가 존재해야 되는데 영상에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냥 지어낸 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존크TV라는 애가 또 해명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미국, 영국, 동남아, 일본 등 저희가 이용하는 해외 언론사를 포함해 관련된 주제의 유튜브 영상 댓글, 트위터 댓글, 기타 SNS 등을 모두 검색해 반응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뿐만 아니라 동남아어나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참고해야 하고 그대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너무 짧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돌렸을 때 심하게 어색한 말들은 순서를 맞춰 읽고 듣기 편하게 작성을 하게 되었고 원고 역시 한 사람이 모든 걸 작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법에 맞춰 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동남아어는 뭐니? 동남아가 무슨 저 한자 문화권처럼 공통의 언어가 있냐? 스와힐리어 이런 건 줄 알아? 아니, 태국어면 태국어고 뭐 말레이어면 말레이어지 뭐 동남아어는 뭐야? 동남아어는 저렇게 인종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놈들이 무슨 해외 반응을 소개를 해? 근데 여하간 해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해명이 아니야. 자백이야 자백. 아니 결국에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언어하고 여러 출처에서 뽑아오는 거라서 어디가 어디서 뽑아온 건지 자기도 잘 모른다. 그래서 정확한 출처 표시를 못한다. 게다가 말이 다 다르니까 번역기 돌렸다. 번역기 돌리면 이게 뭐 익숙한 언어가 아니면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그냥 의역을 했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막 앞뒤 순서도 바꾸고 막 말투도 내 말투로 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이 댓글 반응이 아니잖아. 네가 장문을 한 거잖아 그냥. 좋아요. 어쨌든 지 말대로 하자면 여하간 뭔가를 참조하긴 했다는 거야. 해외 댓글 반응 같은 거 참조했다면서 막 덕지덕지 막 붙여놨어요. 유튜브 댓글 같은 거. 그리고 해명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요런 사이트를 참조했습니다 라고 붙여놨어.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냥 마이니치 신문 뭐 홈페이지 뭐 이런 거거든. 마이니치 신문은 여러분 유료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댓글은 그냥 기사도 끝까지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쟤는 그러니까 지가 뭘 붙여놓고 막상 제대로 보지는 않는 거야. 이게 참조했다고 해놓고 그 페이지에 지가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얘야 거기는 댓글이 없어요. 자, 이게 문제의 그 미얀마 파병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댓글들을 뭐 이런저런 사이트들에서 참조를 했다고 해명 영상에 이렇게 화면을 붙였죠. 근데 실제 영상에서 지가 번역했다고 소개한 댓글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냥 다른 게 아니야. 전혀 달라. 통하는 얘기가 없어. 교수님이 장문 숙제를 내가지고 장문 숙제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 상관없어. 참조도 안 했고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해명을 한다는 영상에다가 내가 이 댓글을 참조해서 이걸 번역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역시 둘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크머시기 TV를 저격하네. 걔는 그럼 제대로 영상을 만드느냐? 여러분 뭐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그럴 리가 없지요. 왜냐? 애초에 그 존크TV라는 게 원래 세상을 말하다라는 애가 운영하던 거야. 이해가 가세요? 세상을 말하다를 지금 운영하는 애가 원래 운영하던 존크TV를 딴 놈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존크TV가 억울하다 이거야. 나는 쟤한테 샀는데 이러면서 제 계좌로 입금한 것까지 해명 영상에다가 인증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세상을 말하다 걔가 지금 존크TV 걔한테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이 전수를 해줬다는 얘기야. 똑같은 놈들이라는 얘기죠. 역시 한국의 이상한 싸움은 싸울 때면 오직 팩트로만 싸운다. 하여튼 그래서 세상을 말하다인지 뭔지 하는 애의 미얀마 파병 얘기 영상이 또 있길래 거기 들어갔습니다. 어째서 한국이 많은 거지? 당연히 일본군이 미얀마를 도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한국 음악에 심취해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시아에서 미국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아시아에서 의지해야 되는 나라는 일본뿐이야. 일본 문화에 심취해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너야. 당장 한국군과 일본군을 검색해 영상을 봐.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도대체 이게 실제 해외 반응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붙여놓고 이게 댓글 번역한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저거 봐. 둘이 하는 짓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이래놓고 뭘 폭로를 하고 뭘 비판을 해. 근데 이제 뭐 세상 어쩌고 하는 애도 이제 찔리잖아요. 그 변명이랍시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출처를 밝히면 딴 놈이 그걸 갖다가 베껴놓고 나도 이거 출처 삼았다 라고 우길 수가 있다라는 구라를 치고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영상을 만들 때 출처를 남겼는데 이 채널에서 따라한 영상은 제가 옛날에 만든 영상이었고 영상에 남아있는 출처를 증거로 나 여기서 번역한 건데 라며 반론을 한 것이죠. 제가 원본글 출처를 안 남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착한 날조고 남이 하면 나쁜 날조냐? 잘들 논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냐, 해외 반응이라고 소개하는 것들 보면 쟤들은 그냥 날조를 한 건지 그냥 지어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저렇게 말하는 외국인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갖고 온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애초에 출처를 말을 안 하거든. 이게 뭐냐, 소위 이제 인터넷 그 찌라시 언론 매체들 있죠. 걔네들이 네티즌 반응이라면서 혹은 핵심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그냥 기자가 하고 싶은 말 내피셜로 적어놓은 거, 그거랑 똑같거든. 이게 뭐랑 똑같냐, 김세희가 윤서희 인터뷰를 해놓고 이게 벤츠 차량 소유자의 주장이라고 리포트 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는 출처를 밝히긴 하네. 그러니까 다른 해외 유튜버들이 쟤네들이랑 다 똑같이 논다 그러면 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 결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해외 댓글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렇게 요렇게 성실하게 제대로 캡처해가지고 제대로 번역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얘들이 가지고 오는 댓글들도 어떤 특별한 대표성을 지닌다기보다는 뭐 유튜브의 댓글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야후재팬의 댓글이라든지 레딧의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중에서 지네 취향에 맞는 거 지가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만 잘라가지고 가져오는 거긴 하죠. 편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표성을 갖거나 또는 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이거를 알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제대로 붙이는 애들은 최소한의 정직성은 갖춘 편에 속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유튜브 만들면서 뭐 저녁 8시 뉴스처럼 뭐 정색하고 취재해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정보 전달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 최소한의 선이 있어요. 최저선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국뽕 채널 자체를 이제 저주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게 다 어차피 컴플렉스의 반영이다. 우리 저 못 살던 시절 생각해가지고 남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항상 신경 쓰는 거다. 이게 유럽인들처럼 쿨하게 남들이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이미 시장이 있잖아. 이 만들어져 있는 시장에서 코인 빠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 외국인도 있어. 뭐 영국 남자니 어썸 코리아니 이런 채널들도 본질적으로는 해외 반응 소개를 인간 버전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외국인들도 올라타서 코인을 빨고 있는데 이 내국인들만 빨지 말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약간 이 무역수지를 맞춰야 되잖아. 대신에 할 거면 좀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최소한의 성의를 좀 갖고 하자 이거죠. 왜냐, 어차피 이런 유형의 유튜버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 혹은 원인이 뭐냐? 다 구글 신님 덕분이에요. 이게 뭐 웬만한 외국어들 특히 영어나 일본어 같은 거는 뭐 구글 번역기나 뭐 파파고 돌리면은 진짜 때가 좋게 나오거든. 거기에다가 살짝 의역만 좀 잘 해주면 유튜브에서 쓱 보고 지나가기에는 손색 없는 컨텐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손에 이제 무기를 갖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연합뉴스의 3개 탭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 온갖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번역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손에는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 이것만 있으면 당신도 국뽕 유튜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에 가시면 이렇게 미국, 유럽, 호주, 아시아 이렇게 다 세분화해가지고 탭들이 구성이 돼 있고 파트별로 쫙 뿌려져 있는 그 특파원들이 현지 기사들을 그냥 이렇게 바닥을 긁어내듯이 저인만 그물로다가 긁어가지고 이 연합뉴스를 보내고 있단 말이야. 번역 밀도도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 아시아 파트 한번 보세요. 자, 요 기사 몰 양심 중국인들 필리핀서 코로나 백신 맞으려고 서류 위조 이런 기사들도 번역이 돼서 올라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국내에서만 앉아있으면 중국인들이 필리핀에서 백신을 맞으려고 서류 조작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연합뉴스에서 다 번역해서 보내준다니까.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딘지 알아요? 일간 필리핀 스타야. 그런 매체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 우리는. 야, 이것만으로 국뽕 콘텐츠 그냥 하나 만드는 이거 하나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인들의 몰상식한 행위, 성실한 한국인과 천지 차이 행태, 필리핀 사람들 경악, 그들의 해외 반응은?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게 웬만한 국제 소식을 굳이 유튜버들한테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책상에 앉아서 연합뉴스만 봐도 다 알 수 있거든. 아니 그리고 좀 더 정교하고 정보성이 더 강한 제대로 된 국뽕 유튜브를 하자면 모범 사례가 이미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지국을 서울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를 제대로 분석한 영상 헬마우스에 있죠. 일본이 그 한국의 G7 가입을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진짜 이유 역시 헬마우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제목 진짜 국뽕 영상처럼 뽑았다. 아베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료조사를 하고 책도 좀 읽고 외신 분석도 넣고 통찰도 좀 끼얹고 이렇게 해야 남한테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너네한테 이 헬마우스 팀 정도의 성실함, 그 노력과 인내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한테 그 정도 기대가 없어.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 돈에 걸맞는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뭐냐? 최소한의 최소한이에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적인 최소한을 지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고급 국뽕 컨텐츠 생산자로서 저질들에게 너무 짜증이 나서 사기 국뽕 하지 마라 두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헬마우스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료. 헬예! 다시 또 광고 타임! 마키아벨리를 제대로 읽은 몇 안 되는 전문가들 직접 만든 민주주의 정치교육법인 정치발전소, 정발소에서 쏴드리는 정치사회도서 정기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이거 정발소라고 내 말대로 막 줄여도 되나? 정미소 같은데? 매달 찾아가는 엄선된 정치사회도서 한 권, 거기에 가이드북과 저자의 특강, 독서 모임과 책갈피, 굿즈까지. 이거 너무 많이 준다. 게다가 1주년 기념 특집으로다가 3개월 구독자는 북홀더, 6개월 구독자는 고급 컵받침, 12개월 구독자는 정치발전소가 4월에 발간하는 신간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이야, 이 발전소 이거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차, 우리 광고주님이 유튜브도 하신다고 옆구리를 찔러주셨는데요. 어디 보자. 추월의 시대 북라이브 조회수가 44회? 열심히 하십시오. 댓글에 구독 링크를 참조해주세요.